라이노의 기본적인 메뉴는 되게 간단하고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새로 만들기, 열기, 가져오기. 항상 이 마우스를 올리면은 마우스 좌클릭하는 부분이랑 우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메뉴들이 팝업이 뜨니까 그걸 보시면서 선택할. 열기를 누를 때는, 열기를 누르시면 거의 3D 파일이 지원하는 파일은 다 불러들일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가져올 때는 가져오기 위해서 임포트 다른 파일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서 3D 저 같은 3D 프린터가 있는데, 프린터를 열면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3D 프린터를 도면을 그린 도면이 나오는데요. 이 도면을 가지고 3D 프린터를 설계하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 탑, 프론트, 사이드가 다 나와 있고 퍼스펙티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모델링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 일단 모든 게 이 위, 앞, 좌우 이게 있으면은 이런 식의 3D를 그릴 수가 있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단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게 3D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 그냥 무작정 만드는 것보다 내가 하나부터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자. 이게 지금 여기는 2040 프로파일, 옆에는 옆에도 2040, 여기도 2040, 2040이 하나 둘. 그러면 일단 평면적으로 나왔으니까 2040이 몇 개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맨 바닥에는 하나 둘 셋 넷, 프로파일이 4개인데요. 프로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프로파일이 어떻게, 2040 프로파일은 단면도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는 게 여기가 답이네요. 자, 옆에서 본 걸 보면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제가 필요한 건 요 2040 프로파일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을 해제하고 필요한 요 부분만, 프로파일 부분만 남겨준 상태에서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쓸 겁니다.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이 프로파일에 필요한 선만 남아서 하나의 선이 돼요. 필요 없는 잡다구리한 선들은 다 해제를 시키고, 이쯤이면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프로파일이 2040이 하나 나왔죠. 옆에가,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 길이가, 프로파일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10.47. 이게 10.47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그린 단위가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은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요. 10.47. 3D 프린터가 지금 이게 제가 했을 때 본 게 10.47이 아니라 가로가 35인가 됐었거든요. 35. 그럼 35 스케일로 1대1 스케일로 맞추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35에 해당되는 크기다 잡아주시고, 그러면 얘가 35잖아요. 얘는 놔두고, 자, 평면이가
오른쪽 우클릭은 2D 크기 수정. 2D 크기 여 끝에서 여기까지가 35까지 나온다. 그쵸? 스케일이 35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그냥 참고 도면, 참고로 쓰기 위한 도면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아까 어디 갔어요? 프로파일. 아이씨. 얘를 다 선택해서 프로파일만 놔두고 선택을 해줄 거고요. 아까 이걸 하면서 날려줄 건 날려주고 다 한 다음에 하나로 조인 명령을 통해서 선 하나로 묶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게 하다 보면은 항상 이런 상황이 생겨요. 뭐 저도 뭐 잘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필요한 기능과 필요한 도면만 가지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제 아이디가 서당교입니다. 그냥 겉핥기식만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을 하면은, 결합을 해주면 선이 깜빡이죠. 이게 한 손으로 다 묶였을 거예요 아마. 안 묶였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아마 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을 거예요. 겹쳐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조인을 다시 해주면 얘는 무게고, 이게 도면을 아마 여기서 뭐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더 혼선만 올 것 같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다시 그립니다. 뭐 다시 그린다고 해서 뭐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시험시험 하다 보면은 금방 다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3D 도면이 있으면은 그리기 편한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빼낼 거고요. 일단 복사를 해서 따로 빼낼 건데, 복사를 한다고 해서 얘가 다 이제 2개씩 나오는 것들이 또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꼼수를 씁니다. 얘가 지금 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식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하나에 여러 가지 선이 겹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개가重복된 건데요. 저는 이럴 때 make 2D 라는 명령어를 써서 현재 뷰를 평면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평면도가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네. 얘는 그룹이 왜 지어져 있지? 그러면 그룹 주 있는 거를 빼기 위해서 그룹 해제. 이래도 이거 선이 많이, 그래도 이거 조인을 하면 한 손으로 묶일 때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묶였죠? 묶였어요. 그럼 이거를 하나씩 해서 또 빼서 또 빼와야 돼요. 이렇게, 아이씨, 이렇게, 이렇게. 얘를 가져와야 되니까 다시 복사를 해서 가져오고, 여기 남아있는 건 여러 선이 있던 게 아니라 복사해 왔으니까 얘인데, 얘가 지금 프로파일 2040 규격이 있거든요. 2040, 여기가 20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40이 나와야 되는데, 옆에가 0.67 이러면 되니까 20을 잡아줄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이니까 20으로 잡아주면
20 크기가 여기네요. 여기까지 와줘야 되고, 다시 2D 스케일 조정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이었으니까 쭉 커진다. 쭉 커진다. 이게 1대1 스케줄에 프로파일 20에 40짜리가 나온 거네요. 자, 근데 여기서 확인할 게, 지금 평면도에서 이 윗부분에서 요거가 요 앞에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서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봤을 땐 얘가 이쪽이 90도 올라와야 되니까 앞면에서 본 거 보고 회전을 요 끝에서 세워야 되니까 시프트를 누르면 직각 20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2040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상단에서 봤을 때 20이 옆에 위가 얇은 부분인 건 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상단이 20이니까 20이니까 얘도 또 한번 회전을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길이가 35, 350이 돼야 돼요. 여기는 35로 지금 350이 되는데 아까 그 스케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35면 3.5cm인 거니까 그러면 안 돼요. 35cm가 되는 건 350인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요. 요거를 제일 많이 써요. 저는 커브 돌출, 커브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 따오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와요. 교차 커브가 됐다는 거는 선이 두 개라든지 선과 선이 공간이 떨어져서 공간이 나왔다는 건데, 일단 저는 무시합니다.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좀 그런 거를 오류나는 부분을 자동 수정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보는 거죠. 350. 그러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났으면은 여기서 돌출시킨 이 솔리드를 한번 감춰주고 오류가 어디서 났는지 확인을 해요. 여기 요 끝부분에서 났는데, 요 끝부분이 뭐냐, 어디 매냐면 여기 밑에서 위에 여기인데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지금 돌출이 오류 났던 부분이 여기거든요. 오류를 지우면 선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지워줘야 돼요. 라이너 6에서는 이렇게 해서 점들을 지우는 방법이 있고, 점을 하나씩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오류가 안 나거든요. 그럼 아까 숨겨놨던 거 얘를 지워버리고, 오류가 나면 찝찝하잖아요. 얘네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돌출을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하고, 350 이제는 아까처럼 오르메스가 안 되죠. 350 잡아주면 이렇게, 그럼 온도덕이 없는, 이제 오류 없는 닫힌 돌출로 돼서 솔리드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를 솔리드를 만들어 놓으면 편한 게, 여기에 하나 그다음 뭐지 이거, 셋. 옆에서 다시 보면 2040이 세워져 있는 게 하나, 돌 앞뒤로 세워져 있고 옆으로도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얘가 앞뒤로 세워져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 둘 앞뒤로 세워졌는데, 여기 길이가 얼마나 되냐, 끝에서 여기까지가 41.71. 아까 35인데 350인데 10%를 곱해줘야 되니까 417. 자, 여기서 이게 앞뒤에 미러잖아요. 앞뒤로 저기 똑같은 프로파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417만큼에 대한 거리에 떨어져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에서 417 크기 거리 요 끝에 얘가 얹히게 되는데 뭐 다른 방법 복사를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러를 많이 써요. 미러. 그래서 여기서 중심점이 아니라 중간점 417 요게 길이가 417인데 417 중간 찍고 쉬프트를 누르고 직교를 해서 딱 들고면 정확히 반되는 지점에 얘가 딱 올라간 거거든요. 아 여기가 조금 튀어나왔네요. 이게 417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강제로 이동. 그래서 이만큼 끝점으로. 이게 직교 개체 스냅을 해놓으면은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그 옵션을 해놓은 대로 개체 스냅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로 이렇게 했고 세로로 프로파일이 또 세워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개인데 프로파일이 얼마짜리냐 여기서 여기까지 372 그럼 아까 그려놨던 여기서 요 커브를 가지고 또 돌출을 하는 거죠. 선 돌출을 커브 돌출하면 372에 해당되는 프로파일을 하나 더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겹쳐 있지만 아까보다 짧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또 아까 옆에 세로로 들어가 있는 Y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직각으로 세워서 올려주고 여기도 요 끝에서 여기까지 딱 맞춰주고 겹치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주고 안 맞네요. 이럴 경우에는 좀 멘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계산을 잘못한 건데 372 417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372.4 뒤에 미리 단위를 잘라서 그런가 아닌데 그러면 뭐 야매로 이거를 이 스케일 조정에서 이 옵션을 하면 이게 1D 크기가 있어요. 1D 크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Q 얘는 구멍이 안 뚫렸는데 나중에 만든 구멍이 뚫렸네요. 왜 그러지? 어디서 뭐가 제가 뭘 선택을 안 했나 본데 이렇게 안 뚫렸을 때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얘랑 얘랑 선택을 해서 선을 돌출시켜 주는데 넉넉하게 뽑아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 자 그러면 얘가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차집합이 되겠죠. 차집합 얘에서 얘네를 빼라. 그러면 얘에서 얘네를 빼면 짜잔 구멍이 뻥 뚫리게 돼서 얘만 남고
그럼 프로파일이 완벽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봅시다. 다시. 그럼 프로파일이 위에도 쓰고 위에도 하나 둘 써야 돼요. 높이가 얼마야? 어렵네요. 높이를 임의로 정해보면 한 350 정도 잡거든요. 얘도 380? 380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럼 프로파일이 380짜리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뭐 380짜리를 여기서 하나 또 그려도 되고, 아니 기존에 있던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380으로 만들면 돼요. 여기서 380이랑 거리를 찍어주고, 여기까지가 380이니까요. 얘를 1D 스케일로 380. 네, 얘를 옆대대하게 40이 앞에 보이게 올리면, 40이 앞에 보이게 올리려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90도 직교로 세우고, 이 Z축은 특별하게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반에서 조금 위, 그럼 반에서 반을 저는 잡을 때 이렇게 잡죠. 반을 잡을 때 중간점 잡기 때문에 여기가 중간. 제가 이 중간 선을 걷고 왜 꺾었냐면요, 이 꺾어 놓으면 어디가 딱 떨어지는지 나중에 보기가 편해져요. 어차피 지울 거기 때문에. 얘를 반 정도까지 일단 올려야 되는데, 일단 이동 툴을 누르고 여기 반, 중간점, 중간점을 여기서 올려야 되는데, 일단 반 하고 반에서 조금 뒤로 가거든요. 반에서 조금, 많이도 아니고 이 정도. 지금은 뭐 특별히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설계를 하실 때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도면을 갖고 설계할 때는 항상 오수리 없이 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주셔야 정확한 설계가 되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또 얘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중간점에서 올려서 Shift 누르면 직각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 딱 떨어질 때 직교의 수직점 딱 찍으면 안 맞죠? 왜 안 맞지? 이럴 때또 뭐, 조금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나봐요. 옆에다가 올리네요. 옆에다. 여기 도면을 보니까 얘가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거 보니 옆에 요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끝에 와서 쭉 내려가지고 바닥과 일체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나 본데요. 그러면 여기도 두 개, 하나 두 개 올라올 거니까, 오 너무 뒤로 왔다. 한 이만큼 다시 바깥판 이쯤 왔으니까 여기서 반대쪽에도 똑같게 서야 되니까 이렇게 미러로, 아이고, 미러로 중간에서 여기, 아이고, 이럴 땐 지금 옆에가 하나도 없으니까 같이 세트로 움직여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나중에 두 번 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두 번 하면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3D 포인트 프레임이 올라가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아요. y x 프레임이. 그럼 얘를 가지고 얘가 지금 완성되니까 얘를 가지고 올릴 거예요. 저기도 복사 해서 이렇게 해서 복사가 되면 딱 이가 맞도록 가져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탑에서 보는 건 똑같을 거예요.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액세서리는 큰 틀을 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씩 이제 살을 붙여줄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펫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모터 마운트인데, 모터 마운트는 어떻게 만드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앞에서부터는 앞에서부터는 사각형이고. 그렇다면 박스로 해보죠. 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께가 한 요만큼, 여기 끝에서 바닥까지는 안 내려오고 두 번째 프레임 홀 바로 위쪽까지 오는데, 두 번째 프레임 홀 바로 위쪽이 한 이쯤 되죠. 그러면 여기 스냅이 찍히는 상태에서 요 프레임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는 상태로 두께는 거의 이 프레임이랑 비슷하게 한 이만큼이니까 40좀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여기서 요만큼. 크다. 이렇게 크면은 지금 제가 사이즈를 다 안 재고 스케일이 안 맞아서 스케일을 1대1로 안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해보죠. 뭐 정확히 맞추는 거는 나중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참고로 제가 하는 방법이 정확하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이 모델링 하는 방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편한 거,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네가 잘했다 못했다는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뭐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귀찮아지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모르니까 그 사이즈도 참. 그래서 여기 아까 했으니까 이거 자꾸 해볼까요? 아까 지금 이 박스가 87에 66, 박스를 87에 66, 높이는 몰라. 높이는 한 이쯤, 두 번째 칸이니까 여기쯤. 87에 66이 세로가 긴 쪽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건데, 87에 66, 앞에서 보면은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어야 되고, 4개가 뚫려 있는데 이 4개가 2040 프레임 홀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를 빼고, 여기가 아마
M5 5mm짜리 볼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M5가 들어가야 되니까 홀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홀 부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이고 일단 이 홀 부분의 중간을 잡아야 돼요. 잡아서 끌어올리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유는 이 직각이 어딘지 이 수직으로 위가 어딘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두 개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여기서 복사합니다. 그래서 반쪽같이 일단 보면 두 개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면 선이 중심선 이게 중심선이 나만 하는 거니까 중심선 두 개가 올라 있고 M5의 규격의 나사산의 지름은 5mm 5mm면 원이 여기서 25mm니까 2.5mm 2.5mm 5mm 규격 자 이거 그럼 안 되지. 자 이게 요거 따라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요. 여기 여기 원 지름을 표시를 하면은 중심 센터가 자동으로 찍혀요. 그럼 이렇게 센터를 찍고 직선 따라 올라가면 이제 홀 규격에 나오는 거니까 자 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렇게 적당한 높이 아이고 점이 찍히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적당한 높이 두 개 복사를 하나 더 해서 두 개 적당한 높이 원래 이 홀 깊이는 내 마음이에요. 왜냐면 볼트를 박아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볼트 규격에 대한 규격에 맞춰서 구멍만 뚫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중심이 안 잡히는 여기서 중심점을 찍으면 얘가 중심점이 잡히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가운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선. 그래서 아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선이 가상 교차점이라는 건 여기에서 한번 찍혔긴 여기에 직교 아까 위에 하얀 점에 직교 여기에서 직교 만나는 교차 지점을 가상 교차점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찍으면 홀이 두 개가 나오고 얘가 이 박스가 2040에 딱 물려서 객체 스냅이 걸리려면 이동 툴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렇게 얘가 딱딱 그 선에 맞고 면에 맞고 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왔는데 앞에서 위에서 보면은 여기 모터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에는 연마봉 8mm가 들어올 부분이고 그럼 여기서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구멍이 여기가 두 줄로 되는데 두 줄이 뭐냐면 유도 볼트이기 때문에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을 파준 것 같아요. 유도 볼트가 지름이 6mm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6mm로 하나 더 오프셋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1mm 더 크게 2mm 더 크게 1.5mm 너무 크죠? 1mm 1mm 정도 크게 구멍을 뚫어준다고 치면 여기서 차지법을 두 번 해야 되거든요. 일단 차지법은 제가 구멍을 뚫어줄게요.
구멍을 뚫기 위해선 하나 Shift 누르고 다중 선택해서 둘, 셋, 총 4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커브 돌출을 해주고요. 아이고, 이게 원 위치가 맞지가 않아서 지 멋대로 이렇게 나왔네요. 아이고, 이런.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구멍을 뚫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개, 요 두 개가 이 빨간 브라켓을 통과를 해야 차집할 시 구멍이 뻥 뚫리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들어가기 편하고. 다 통과를 시켜준 다음에 차집합 구멍대기가 뚫렸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항상 이 원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일렬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고 또 다른 애들은 또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모델링을 하면서 제일 혼선을 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원이 지금 요 뒤에 있고 그런 건 다 떠나서 요 앞에서 봤을 때 요만큼, 아마 이게 한 2mm 정도씩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2mm씩 되니까 요 사각형에 요 사각형에 2mm씩 쳐야 되니까 요 사각형에 2mm. 이게 정확한 사이즈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2mm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2mm로 2mm, 3mm 잡고 3mm 두께로 나와야 되니까 얘도 돌출 얘를 아이고, 이 직교 스냅이 개체 스냅이 좋을 때가 있는데 나쁠 때가 이런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에 막 계속 찍힐 때. 그래서 얼마나 팔지를 모르겠으니까 여기도 한 2mm 정도 되네요. 그럼 어디서 2mm? 벽에서 2mm, 기둥에서 2mm, 기둥에서 2mm 한 이 정도. 3mm 약간 위에 갭이 2mm니까 위에 갭이랑 대충 얼추 맞다고 붙인 상태에서 얘를 또 차집법으로 떨어져 내 버리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옆에서 봤을 땐 또 대각선이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쓰면 자, 여기 요만큼 들어오고 여기서 요만큼 잘랐다. 이건 각도가 45도라고 잡아야 되니까 정답은 항상 없어요. 정사각형의 중에서 위로 분리를 해줄 거니까, 차집합을 해줄 거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얘도 어이구, 뭐가 안 맞았네요. 그쵸,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상한데 몰리다 보면은 얘가 평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막 삐뚤빼뚤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을 만들고 다각형 변회수 3 삼각형 이러면 거의 정삼각형이 나와요. 정삼각형은 안에 각이 60도, 내각이 60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45도로 만들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각도를 맞추면 45도를 맞추려면 얘와 얘의 각이 45도가 된다. 라고 치면 얘를 깨서 하나씩 따로 맞춰주기로 할까요? 얘를 깨서 얘와 45도가 될 수 있도록 얘가 45도 얘가 지금 60도 하지만 이 각도를 조정하려면 60도에서 머리 아프다. 이등변 삼각형의 45도, 90도, 90도? 정사각형에서 반을 자르면 45도. 여기서 이제 트림이라는 걸 쓰는데 트림을 누르면 얘와 얘의 표현권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버리고 조연을 통해서 묶어버리면 하나의 이등변 사각형이 나오고 제가 필요한 거는 45도 빗각에 이런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오게끔 적당하게 얘를 차지법으로 빼주면 되겠죠. 지금 이거 확대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삼각형 그럼 얘도 차지법은 여기서 어떤 거를 뺄 건데 뭐를 빼냐 얘를 뺄 겁니다. 그러면 모터 마운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나왔네요. 그럼 모터 홀을 들어오게끔 구멍을 뚫어줘야 되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홈이 맞아서 정중앙에 모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정중앙 대충 감을 잡을 때 모터 크기가 요만하다고 잡고요. 정사각형이라고 잡고 모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가 아닌데 모터가 대략적으로 요 안에 들어오거든요. 요 사이즈로 들어오면 모터가 요 중앙쯤에 들어가요. 모터 스텝 모터의 그 홀의 저기가 얼마냐? 대략 점 여기서 한 대략 이만하다고 치죠.
그럼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또 선 돌출. 그래서 요 브라켓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얘를 뚫어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터 들어오는 구멍까지. 근데 보통 3D 프린터는 Z축에 두 개를 쓰니까 얘도 또 반대쪽으로 한 번 더 넘겨야 되겠죠. 중앙이 왜 틀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모델링을 하고, 보통 저는 그냥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라이너의 기초적인 모델링 하는 뭐 도면을 가지고 다시 3D로 만든, 옛날에는 도면을 그린 다음에 평면 그 퍼스펙티브 입체를 투시도를 그렸는데요. 저는 투시도를 나와 있는 도면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걸 보면서 역설계를 한다는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역설계를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보통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삼면도를 보고 삼면도에 따라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사진을 가지고 사이즈를 1대1 사이즈로 만들어서 역설계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뭐 제가 지금 이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뭐 필요하신 부분이 있거나 뭐 안 되시는 부분,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해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를 도를 가지고 모델링을 만들고, 그 모델링을 가지고 3D 프린팅해서 실제로 1대1로 프린팅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요, 라이너를 보시면서 하시면서 필요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런 댓글들을 모아서 따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